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 비대위가 막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제야 어렵사리 당 수습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비대위 인선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거리를 뒀던 한동훈 비대위와 달리 이번 비대위는 절반 이상이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여권 주류인 친윤 색채만 더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 충청 엄태영, 강원 유상범, 서울 전주회 의원, 경기 김용태 당선인을 내정했습니다. 모두 비영남권으로 지역별 안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처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분이 4분인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지만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하곤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정책위의장에도 검사 출신의 친윤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 라인도 친윤으로 구성된 겁니다. 과거 친윤과 거리를 뒀던 한동훈 비대위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 아쉽습니다. 첫째 책임론에 있어서 그럼 당시 공도성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비대위원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책임이 없나요? 신임 사무총장과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다소 개파색이 옅은 성일종, 배준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내일 상임 전국위를 통과하면 확정되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렇게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대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인데 여러모로 미묘한 이 국면에서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조 심판론,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밀어붙인 이재명 조국 심판론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는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2조 심판론 비판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선대위 체제에서 선거 실무를 담당했던 한 핵심 인사는 채널A에 2조 심판론이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시각은 앞으로 이재명 조국 대표의 범죄를 용인하고 타협하자는 걸로 국민들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반대하는 논리로 2조 심판론의 실패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해왔습니다. 2조 심판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여당이란 말씀이에요.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좀 더 큰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친한계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다며 이종섭 대사 등 대통령 실발 이슈가 계속 커져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맞불이 필요했다며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친한계 인사는 민생 이슈를 띄우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 국회 세종시 이전, 부가세 감면, 인구부 설치 등 정책 공약도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친한계의 반격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하려 하는데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책임자들과의 만남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혹은 최소 격주에 한 번 기자단과 직접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를 갖는 안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일 이뤄졌던 출근길 문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자주 브리핑룸에서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참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소통 방안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참모진들이 검토했던 언론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언론사 보도 책임자들과의 만남이 대표적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방식 추진에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집국장님 또 보도국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모시고 이렇게 오찬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 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임기 초부터 언급한 김치찌개 간담회 등 일상적인 기자단 소통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임기 3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떨어진 여론의 지지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묘한 대립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패장이 왜 다시 나오느냐는 친윤계 주장과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선거 때 꺼내든 2조 심판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친한계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 친한계가 본격적으로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과연 진심이냐? 여기엔 물음표라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며 견제에 나서고 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역시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요. 김용태 당선인을 빼고는 전부 친윤계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대부분이 한 전 위원장 조기 등판에 부정적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총선 패배와 관련해 여권에 쓴소리를 한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당초 합류하기로 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도 친윤계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 당 관계자는요. 변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혹평했습니다. 혹평을 했다. 그렇다면 이 친한계가 반격에 나선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까?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치권 행보를 이어간다는 점이 대표 출마 전망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택 인근 도서관에서 평소 아주 즐겨 읽는 김부영 작가의 SF 소설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됐고요. 오늘은 친한계 측에서 2조 심판 책임론을 꺼내들며 반격까지 나섰죠.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도 회원수 10만을 달성해 힘이 되어드리자며 뭉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기 등판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고민도 있을 겁니다. 네, 득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기 등판하게 된다면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대권을 연두한 입장에선 고심 지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 책임론, 한동훈 특검법 등 연이어진 갈등 국면으로 빠르게 이미지가 소진될 수 있고요.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9월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공천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6말 7초든 7
7말 8초 등 전당대회 시점에 문제가 아닌 한 전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결단에 달렸다. 결국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압도적인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전당대회 룰이 어떻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변수는 출마를 고심 중인 다른 후보들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만에 지지자들과 만나며 몸풀기에 나섰죠. 당심 100%로 이루어지는 현행 투표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높인다면 당권 경쟁판이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친윤계와 여권 주류에선 어떻게든 당심 비중을 적어도 7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친윤 핵심 인사, 책임 당원들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그룹에서 미는 당대표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한 전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도 오는 8월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명계 몇몇이 띄우는 수준이었던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일명 어대명 분위기가 이젠 대세론을 넘어서 실제 이 대표 연임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에 불이 지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개혁국회를 위해 연임을 결단해달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친명 비명을 불문하고 이재명 연임론이 터져나왔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83%가 연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2대 국회 초기에 개혁적이고 민생적인 법안과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와 요청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연임론이 나오는 데는 마땅한 당대표 후보가 없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체할 리더십이 없다며 당을 위해서 연임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 전했습니다. 당대표 하마평에 올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에 대해선 비명계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적다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최근 주변에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걸로 전해져 이번 주 휴가 복귀 후 최종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친명계가 후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후보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정 의원도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당원들이 대여 투쟁에서 선명성을 보인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친명계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조 의원은 공식 부인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나서 불출마 의뢰를 받은 거예요. 당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일화에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해할 것이라거나 우스운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뚜벅뚜벅 가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혀 추 당선인과 2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 겁니까? 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앞서 보셨듯 오늘 친명계가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으로 국회의장 후보를 단일화했죠.
우원식 후보가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잠깐 제가 물어본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사실 당시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준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인데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2차례 주도한 인물이죠.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시정연설문을 갈기갈기 찍고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야당 대표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저 추미애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고 대통령의 헌법소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 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서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가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상 친명계는 뭐 추 의장으로 단일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연임 가능성이 크죠?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친명으로 채우고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당선인까지 의장이 되면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입니다. 멍게 보니 소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죠.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멍게를 보면서 소주를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겠어요? 네, 아드님에게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네.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민주당은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소주를 언급하는 저 장면 때문인데요. 민생은 술 안주 쇼핑이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술안주부터 떠올린 대통령의 모습은 대파 가격에 대한 몰이의 만큼이나 답답합니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위로와 공감, 책임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젊은 상인이 노력하며 일군 가게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웃으며 나눈 한마디만 발췌해서 지나치게 정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과거에도 마치 본 것만 같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도 시장에 갔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난 3월에도 서울의 한 마트에서 대파값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세마다 대파를 들고 다니면서 대파 공세를 퍼부었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남다른데요. 진심이 그게 아닐지라도 오해를 받거나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마치 범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 참혹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아라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 잠수부가 끈을 이용해 저수지에서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을 끌어올립니다. 시멘트로 메워진 이 통 안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คาดว่านายโดอึนจงเนี่ยเปลือยนิ้วมือทั้งสองข้างถูกตัดตั้งแต่หัวแม่โป้งไปจนถึงนิ้วก้อยครับคาดว่าอะไรฮะ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เพื่อจะทำลายหลักฐาน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หาลายนิ้วมือได้
용의자는 한국인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2시쯤 A씨를 차에 태워 방콕에서 파타야로 갔고 그곳에서 숙박시설을 빌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검은 플라스틱 통을 사는 용의자 2명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이 통을 싣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용의자들이 통을 샀을 때 이미 A씨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태국 내 한인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화면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을 버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 약 1억 1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경찰청은 용의자 중 1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확인해 수사 중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회부 이세하 기자와 아는 기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파타야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타야는 한국인이 정말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호텔 등이 몰려있는 파타야 해변에서 내륙으로 약 8km 떨어진 메프라찬 저수지에서 시신이 든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다곤 하지만 섬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수장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안에 시멘트가 가득 차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태국 현지 방송을 보면 잠수부 3, 4명이 불을 켜놓고 밤중에서 수중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발견한 드럼통을 여러 개 줄로 묶어 성인 남성 10명이 줄다리기 하듯 물 밖으로 끌어당기는데요. 검은색 플라스틱 통인데 안에 시멘트를 가득 채워놔 무거웠던 겁니다. 발견 당시에 이 시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드럼통 바닥을 따서 열어보니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은 알몸 상태의 시신이 웅크린 상태로 들어있었고 10손가락 모두 잘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옷차림과 지문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 못하게 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수법이 정말 교묘한데 영화처럼 뭔가 완전 범죄를 꿈꾼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범죄가 탄로가 났습니다. 네, 범인들이 용의 주도했던 건 맞습니다. 현지 방송이 입수한 CCTV를 보면 용의자들은 지난 3일 새벽 2시쯤 한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파타야로 향하는 렌터카에 태웁니다. 중간에 다른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고 파타야로 간 뒤 저수지 주변 숙소에 머뭅니다. 그러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납치 당일인 3일 오후로 파타야의 한 철물점 같은 가게입니다. 용의자들은 여기서 1m 높이의 검은색 플라스틱 통은 물론 범행에 쓸 밧줄도 태연히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일 밤 9시쯤 픽업 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로 향했고 1시간여 뒤에 숙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시신을 유기했고 저수지 바닥 깊이 가라앉은 만큼 완전 범죄도 가능했는데 일주일 뒤인 11일에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4일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들은 7일 정오 무렵 한국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 태국 현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나흘 만에 시신을 찾아낸 겁니다. 용의자들은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우리 돈 약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을 살해야 할 것이라고 한 건데 결국 돈 욕심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돈 욕심이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한국인 3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에서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오늘 살해 용의자가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1명은 지난 9일 태국을 출국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추적 중입니다. 태국 경찰 역시 용의자 3명 모두 한국인으로 특정했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 차량과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는데 가해 남성은
전화기를 보느라 앞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검정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가드레일을 침범하고 주위에 파편이 흩날립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은 충격으로 반바퀴가 빙 돌아갑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SUV는 속력을 이기지 못해 흰색 SUV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부딪힌 차들 사이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출동한 구급대원도 응급처치에 정신이 없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사람이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와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쫓아나왔더니 하얀색 봉투에 빨간 음식통은 여기가 있고 오토바이는 저쪽에가 있고 사람은 그 차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발라덩 누워있고. 중앙선 침범 차량에 20여 미터 끌려온 오토바이는 당시 충격으로 앞부분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나머지 차량 2대도 파손됐지만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소주 술 4잔인가 마셨다고 얘기도 하시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횡설수설 하시는 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국내에서 떼강도 짓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일당 3명이 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수개월간 영화 같은 추적을 벌인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필리핀의 한 건물 안.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남성들을 제지합니다. 남성들은 크게 당황하며 자리에 앉더니 이내 한숨을 내쉽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들입니다. 당시 이들을 포함한 일당 7명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11월 7명 중 4명이 붙잡히고 나머지 3명이 필리핀 세부로 도망쳤는데 결국 해외로 도피한 남은 일당까지 다 붙잡은 겁니다.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필리핀 경찰과 협조해 3일 동안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눈치챈 일당이 도중에 차를 버리고 렌터카와 택시 등을 이용해 추적팀을 따돌렸습니다. 동선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어렵죠. 현재 추적 단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탐문 수사하고 사진 같은 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일당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경찰은 2차 검거 작전에 나섰고 범행 1년 11개월 만에 모두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붙잡힌 주범들은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됐는데 경찰은 이들의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 송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바야흐로 SNS 전성시대입니다. 최근 북한도 이 흐름에 맞춰서 체제 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어 나르고 있는데 나름 중독성이 있어서 마냥 웃고 넘기기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배경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입니다. 다른 남성은 이 음악에 한국 신인 걸그룹의 안무를 춥니다. 배경음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최근 세계 젊은이들이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반응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K-팝 못지않게 좋다, 북한에 가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My video, it got almost 3 million views. A lot of other videos touched on that subject of Kim Jong-un's new song. They were also getting millions of views. 반응 콘텐츠를 제작해봤다는 20대 미국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색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full of younger people. They realize that it is propaganda,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o deep into it. 유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전문가와 추적해봤더니 북한의 선전곡들만 다루고 있는 계정이 나옵니다. 찬양가를 게재한 날도 지난달 17일 조선중앙TV가 처음 공개한 날입니다. 그날 방송되었던 음악 편집물이 바로 틱톡에 올 수 있었다는 거는 조선중앙TV에서 이제 소스가 같다는 거죠. 북한의 대외 선전은 노동당 아래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계정이 자주 삭제됐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해외 친북 단체들을 활용한 대리 계정 홍보 정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유미나 은하라는 이름의 여성을 등장시켜 평양의 일상을 홍보해왔고 최근에는 서양 여성까지 등장시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알리려는 겁니다. This is a new district in North Korea. For sure, I also wanted to visit this area. The district struck me as modern and well-equipped with all amenities. 이제 군사적 위협 국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편견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재밌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북한 선전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친근한 어버이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 소리입니다. 미국에선 10대 소년들이 보트에서 바다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도 웃어 보이던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보트에 탄 남성들이 병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든 통을 바다에 부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메라를 향해 신나게 손을 흔들지만 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 잔해가 둥둥 떠다닙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레이턴 해안에서 선상 파티에 참여한 10대 소년 2명이 바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이 선상 파티는 보트를 타고 술을 마시는 행사로 매년 수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 투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확산됐고 결국 두 소년은 닷새 만인 이달 3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now know 2 juveniles have since turned themselves in to face the consequences. 이들은 최근 해양 오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해양 오염은 최대 징역 5년과 우리 돈 6,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바다와 지역 사회를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얼굴을 까맣게 칠해서 이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퇴학당한 학생들이 오히려 13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검은색 마스크팩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10대 학생들이 얼굴 전체를 까맣게 칠하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2017년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3년 뒤 뒤늦게 흑인 비하 및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들은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퇴학 4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은 여드름용 마스크팩 인증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흑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심원단들은 현지 시각 9일 이들의 퇴학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약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항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20년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으로 민감했던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조롱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일부러 어둡게 분장하거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에는 보스턴의 한 백화점에서 흑인 분장을 한 10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his is so shameful. City has no shame.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두운 제품을 발랐다고 인종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조롱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비판 등 미국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피부 미용 박람회가 열렸는데 사직한 전공의들로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인데도 박람회장 앞에는 몰려든 인파로 장사진입니다. 유명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의 시술 강연은 물론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들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피부 미용 행사가 열린 겁니다. 3개월 전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도 소속 수련병원 의사 명찰을 달고 오전에만 100여 명 넘게 찾았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이런 계기로 좀 개원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피부미용 관심이 생겨가지고 계획은 안 됐는데 할 게 없다고 하는 거 할 거 없으니까 시간 때우러 왔습니다. 내과나 피부과의 경우 전문의를 따지 않아도 바로 개원하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아예 전공의 포기도 고민하는 겁니다. 원점 재논의를 하자 이건데 그러면은 저는 돌아갈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들어요. 환자 단체들은 지역도, 2차 병원도 모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 속설대로 초대형 TV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가 성인 키만한 TV부터 한 대에 1억 8천만 원까지 하는 TV까지 나왔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판매되는 국내 최대 크기 삼성전자의 114인치 마이크로 LED TV입니다. 3m에 가까운 대각선 길이가 킹사이즈 침대를 넘어섭니다. 40cm 단위에 설치된 초대형 TV 옆에 서봤습니다. 제 키가 165cm인데요. 제 키보다도 더 큽니다. 가격은 1억 8천만 원. 가격이 억소리 나는 건 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LED 수백만 개를 기판 위에 촘촘히 박아 만드는 신기술 구현이 클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빛과 색을 내 기존 디스플레이에 비해 밝고 잔상이 남지 않습니다. 앞서 LG전자도 4,400만 원 가까운 97인치 TV를 내놨고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억 원대 136인치 TV를 선보였습니다. 가전업계가 대형 TV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 크기가 곧 기술력인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영화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초대형 TV를 찾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TV는 한번 사면은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된다면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프리미엄 라인을 좀 사서 실제 전 세계 TV 매출에서 70인치 이상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TCL도 163인치 TV를 공개하는 등 더 크게 만들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 80살 노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터라 연신 횡설수설했는데 주변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도운 덕에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등이 굽은 노인이 빌딩으로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노인은 5층에서 내리더니 두리번거리며 노무사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한참 뒤 사무실 직원이 노인을 데리고 나오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난달 16일 80대 일본인 치매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관광하러 왔다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됐습니다. 노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약 2km 떨어진 충무로역 인근 빌딩까지 걸어온 겁니다.
되게 많이 걸으셨나 봐요. 이렇게 만졌는데 등에 땀이 흥건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쉽지 않자 노무사는 노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통역앱을 켜고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원활치 않자 일본어가 가능한 지인에게 전화해 치매 노인과 소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쿄를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치매 노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실종 신고가 접수돼 남대문 경찰서도 노인을 찾고 있던 상황. 이후 경찰이 출동해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터무니없는 음식값으로 바가지란 비판을 받았던 남원 춘향제가 올해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비싼 자릿세를 없앤 게 비결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음식점 앞마다 축제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닭꼬치는 3,500원, 국밥은 6,000원, 국수는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인기가 많은 닭 바비큐는 한 마리에 1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남원 춘향제에선 4만 원에 팔던 돼지고기 바비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바가지 축제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는 4만 원 바비큐 18,000원짜리 파전이 사라졌습니다. 총 32개 먹거리 부스를 유치해서 자릿세를 받지 않고 총 10,000원 이하의 모든 메뉴로 현재 구성하여 남원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컨설팅을 받아 음식값을 올리는 상점 임대료를 없애고 지역 특산물로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18,000원에 팔았던 전은 많게는 6분의 1 가격인 3,000원까지 값을 낮췄습니다. 박리담회라고 손님들도 기분도 좋으시고 저희 상인들도 용가를 좀 절감해서 남원시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 축제 오명시띠에 적극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돌아왔습니다. 10년 차를 맞은 이번 대회 이 무념무상 고수는 누가 차지했을지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염없이 허공만 바라보는 사람들. 강한 바람과 주위 소음에도 멍한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제빵사와 무용 전공자 등 무려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8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화이팅! 선생님이 애가 멍을 하루 종일 때린다고 그래서 나와서 너 멍 한번 때려봐라 했어요. 무조건 1등 하자. 그리고 학교에서 멍 다시는 때리지 말자. 참가자 중엔 쇼트트랙 스타 곽윤기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스케이트 인생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거든요. 근데 그 한을 여기서 풀려고 왔습니다. 누운 자세를 취하거나 하품도 해보지만 90분간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졸거나 웃음을 터뜨리면 곧바로 탈락입니다. 우승자는 시민 투표와 암밴드로 측정한 심박수를 종합해 가려졌습니다. 심박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체크된 심박수는 분당 50에서 100회 사이로 다양했습니다. 우승은 외국어 전문 아나운서 권소아 씨가 차지했습니다. 곽윤기 선수님이 3위를 하는 걸 보고 왠지 운동선수기 때문에 1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심박수가 지금 한 150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이색적인 멍때리기 대회.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황사 금방 풀립니다. 다만 오늘까지 강원과 호남, 제주는 나쁨 수준이겠고 경남도 밤에 잠시 탁합니다. 다행히 밤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덕분에 내일 공기는 보통 수준으로 쾌청한데요. 하늘도 맑습니다. 아침 저녁에 쌀쌀함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한편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동쪽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2도, 광주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 26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휴일인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이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비대위를 띄우고 당 수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이 이 비대위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의를 되새겨라. 뉴스의 마침이다. 고맙습니다.